요즘의 평가의 트렌드 자체가 상식 평가와 상식 피드백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절대 평가의 영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평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거나 이 사람 코드에 맞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는 겁니다. 근데 왜 팀장님 제가 C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C입니다. 티 좀 내면서 일해라. 일을 하려면 연말에 해라.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사내 정치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놈의 인사고과가 정말 안 좋습니다. 4년째 최하위인데요. 이번에도 인사고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직하는 게 답일까요? 지난 1년간 인사고과 평가를 듣기 위해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병가 후 복귀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이 가치관이 문제인 건가? 예전처럼 일해야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파트장, 채용 파트장을 했었을 때 네. 채용 파트장, 평가보상 파트장, 그다음에 뭐 운영, 그다음에 임원 조직 파트장 이렇게 파트장들이 자기 파트에 5명에서 7명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명, 7명 중에 신입사원들도 한두 명씩 다 껴 있거든요. 이 신입사원들은 자기네들끼리 경쟁입니다. 같이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예. 동기도 있고 하니까. 예. 아, 그 팀 안에서. 팀 안에서는. 근데 각 파트에서 파트장이 얼마나 팀장한테 어필을 해서 이 신입사원을 챙겨주느냐가 그 파트장이 리더십을 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평가입니다. 굉장히 그렇지. 중요하죠. 제가 저 예.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그 신입사원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야 근데 될 거 아니야. 아까 말한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어필을 잘해주냐. 얘랑 일은 안 해봤으니까 얘보다 얘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에 성과를 얘가 많이 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잘 챙겨주고 싶죠. 오히려 제가 평가 잘 받는 것도 물론 뭐 잘 하니까 워낙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네.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래야지 정성적으로 이 신입사원들이 나를 또 평가하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업무를 지시했을 때 얼마나 또 자발적으로 따라줄 것인지 또 아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잘 받으면 그 좋아하는 표정은 1년을 넘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그 신입사원을 어떻게 평가를 내가 챙겨줄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그 표정만 보면. 근데 진짜 못 받은 그 신입사원분들은 네네. 죽을 상이죠. 아이고. 왜냐면 못 받은 것도 절대적으로 못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 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신입사원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성과를 들어오자마자. 내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모르니까 잘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아보죠. 그것들을 성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파트장에. 아니 꾸며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성과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럼요. 설계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오게 이끌어주고 그 리델프 체크라고 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리더로서 또는 팀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역량의 요소이겠죠. 그럼요. 평가를 좀 못 받은 그런 신입사원 입장에 빙의를 좀 해서. 빙의가 됐습니다. 막 난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뭘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되게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네. 자기가 한 것과 비슷한 거야. 아까 자기가 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또 자기 파트장이 자기를 잘 모른다.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라는 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하죠. 정말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은 자기가 한 노력이 그 그러니까요. 평가 하나로 딱 갖춰지잖아요. 네. 그게 2, 3년 지났다고 해서 그때 뭐 했는지는 평가 보고 그 스킬을 그러니까요.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속상해합니다. 두 분은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랑 소시자 같은 경우는 다녔던 회사 조직 자체의 분위기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게 되게 비슷해요. 성과 평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직 사회에서
그때 그 시절에 그 조직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랬었던, 입장이라서 예. 네, 좀 지금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인사평가 제도를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10명 중에 7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뭐 손성길 님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70%나 되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은 그래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도적인 틀과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과 이것들 갖추어져 있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회사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직장인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뭐 누구는 뭐 15%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10%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뭐 시스테머틱하게 갖추어진 회사를 다니는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끼워 넣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또 제도적으로 좀 미흡하거나 또는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뭐 많이 고도화되지 않거나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7%라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뭐 손시정이나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성과 위주의 어떤 다른 것들이 끼지 않는 정치 요소가 많이 배제된 일만 가지고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곳이 우리는 다 그렇잖아 지금. 우리는 예. 그런데 안 그런 데가 진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서 얘기하면 70% 뭐야? 80%더 낼걸? 지금은 뭐 어찌 됐든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 거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그 성과 평가할 때 그 네. 인사고과라는 것도 그렇고 왜 저희 그 뭐 등급 배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분율? 뭐 10% 그다음에 중간에 뭐 20, 30, 25, 10%에서 최상위 그룹 10%, 최하위 그룹 10% 이렇게 등급을 이제 네. 인원수의 그 퍼센테이지대로 맞춰놓는 그런 결과를 내는 데들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최상위 그룹 10%나 혹은 20% 들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내가 그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억울하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회사에 다녀서 일을 하면 나 되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누구나 다 물어보면 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되게 그러니까요. 나는 너무 희생하면서 일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점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결과가 나왔을 네. 것이다. 그렇죠.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저기 그 매니저님 말씀에 간만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간만에. 좋고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네. 보상에 대한 부분은 불만족을 줄이는 거지 만족을 높이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게 불신을 줄이는 거지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을 저희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자체가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 설정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C입니다. 그걸 110% 달성하면 B가 되고 120%를 달성하면 A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C 평가가 최소 50%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밑에 하위 10%하고 60% 정도는 이미 불만인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B도 왜 내가 A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또 불만이기 때문에 저는 70%보다는 최소 90% 이상은 불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제도 자체에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을 불만 느끼게 요소를 되는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 평가하고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1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일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사실 성적표 보면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고민 많이 돼요. 지금 봐도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직장인들도 이제 인사평가를 받으면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고민 상담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오늘 고민도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이상원 프로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33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다닌 지 6년째인데 그놈의 인사고과가 정말 안 좋습니다. 4년째 최하위인데요. 진급은 둘째치고 인사고과가 안 좋으면 내년 연봉 동결, 후 내년에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4년을 보낸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지고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요.
그래도 올해는 최하위를 면해보자.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상대평가라서 누군가는 최하점을 맞아야 하고 그래서 한 번 찍으면 극복하기 어렵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한 번 찍으면 끝인가요? 이번에도 인사고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직하는 게 답일까요? 와, 이직까지 고민을 하실 정도로 4년째 이렇게 최하위를 달성을 하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4년 동안 최하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 보신 적 있으세요? 4년이라는 거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직책자가 한 번 바뀌어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네, 4년 내내 한 직책자가 있진 않거든요. 요즘. 그러면 같은 문제는 이분에게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아, 거예요. 예, 예, 예. 왜냐면 한 2년 정도는 원 직책자랑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평가 안 좋게 줬어요. 네. 그게 이제 평가 안 좋은 게 후방 효과가 됐던 아니면 아. 이 친구가 정말로 두 번째 직책자고 봤을 때도 영 아니더라 예. 라는 판단이 들 수 있고요. 네. 진짜로 못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안 좋게 느껴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봤을 때 그 프레임에 씌워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음의 세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몸의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 나오는 그 상대평가 네. 입장에서 누군가 최하위를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분이 이직을 고민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해는 뭐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이해는 잘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거라면은 이직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난 나갔지. 아, 나였으면 나갔지. 혹시 경험해 보신 건 아니죠? 그 전에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4년까지 가기 전에.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년째 최하위. 이런 경우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냉정하게 제가 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아, 예. 아까 과연 말씀하셨던. 정말 열심히 한 걸까? 그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회사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 또 주어지거든요. 네. 저성과제 관리. 네, 그래서 그 관리를 매니저가 또 했는데도 또 그런 성과가 나왔다면 뭐 관리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문제인 게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드셨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이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이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그렇고 회사 회사도 입장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예전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평가를 적게 했습니다. 물론 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 레퍼런스 그렇죠.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적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요소를 좀 감안한다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좀 좋은 평가를 한 번은 받아보는 거를 노력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대로 계속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리더가 뭐 한 번 정도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비위를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의 네네. 방식을 바꾸거나 뭘 바꿔서 좋은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직하는 회사에서 또 무엇을 목표로 가냐고 했을 때 답은 없거든요. 좋은 평가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또 그쵸. 확률도 낮고 뭐 자기를 잘 평가하는 상사도 만나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조직 문화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데 더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죠. 답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더 노력하시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 동기 말씀을 들어보면 누군가는 최하점을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하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약간 찍혀서 계속 이렇게 4년 연속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들어와서 저도 3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라고 했었고 그랬지.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어 있었으면 상관이었는데 저희 예전에는 연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평가는 평가로 승진과 교육에 활용을 했다 그러면 보상은 또 다른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상으로 좀 많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신입 때부터 뭐 지금 그 연차까지는 그렇게 좋은 평가, 최하위 평가는 좀 극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 다음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근데 대리 과장쯤 됐을 때도 그런 평가를 받으면 위에서 평가도 그렇지만 밑에서도 그러니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연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로 만약에 찍힌 거라면 아까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혹시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근데 들어요. 거기서 변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가서 자기가 변하게 일을 할 수 있겠냐가 더 확률상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낫지.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4년째 채와인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년차 평가를 받을 때 2, 3, 4, 5년차 바로 직전 연도까지. 근데 신입사원 바로 이 다음부터 계속 최하위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스스로를 이직으로 내몰거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좀 갖추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물론 뭐 외압도 없고 찍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직사회에 전혀 부정하는 사람의 케이스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직사회에 전혀 부족은 예. 뭐 같이 움직여야 될 일도 있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그 거절의 기술에서도 얘기할 때처럼 그 얍삽하게 일일이 빠져다니면서 힘든 일은 다 남시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회식이라는 것도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충분하게 조직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여유도 주고 뭐 선택의 기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난 몰라 안 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케이스라든지 여러 케이스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조직 생활에 부적합하다 판단하는 경우나 이런 정도를 받는 거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렇죠.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술 먹고 팀장을 때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찍힐만 하죠. 예. 그렇지. 그거를 누가 표면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일을 잘할 수도 있으니까. 술 먹고 팀장을 때렸지만 일을 잘한다면 평가는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꿈이지 그건. 아 그런가요? 예,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네.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분에게 솔루션을 드릴 때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신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직할 이직을 때까지 좀 있다가 네네네. 해볼 때까지는 해보라는 말씀이세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직을 추천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직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떤 쪽에 더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 평가를 말씀하신 대학 성적하고 비슷하듯이 그게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전환해서 갑자기 A풀 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평가 제도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 평가자도 잘못된 것 같고 좀 역전이 힘들다는 거죠. 완만하게 뭐 잘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으나 최하위를 그렇게 받고 갑자기 그니까요. 막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자체도 좀 상상하기는 어렵고 확실히 뭔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잘 올라가면 조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감사팀 가야 돼. 감사팀 가야 돼. 그거. 평가하셨던 매니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오, 게 그런 이직하기 방법이. 전에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는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것도 궁금해. 피드백이 그러네요. 하나도 없었어. 네, 예. 피드백이 없었으니까. 4년째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를 대화를 정말 시도하시지 이제 않았을까요? 이직까지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평가하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냐라는 얘기를 좀 물어보는 그런 게 측면에서 좋을 보면 것 여기 같아요. 리더도 잘못이야. 그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도 없고 제도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제도 없는데요. 뭐 이럴 게 아니라 계속 저속과자인 사람들을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저성과자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또 역할이고. 네. 근데 맞는 말씀처럼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10년 되기 전까지 딱 끊을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은 좀 마음가짐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전에는 평가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안 무섭냐고. 임원이 저한테 그랬었습니다.
손성길 씨는 제가 안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만두면 동네 아저씨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평가자 이기 전에 정상은 그만두면 아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그걸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그건 맞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너무 그 자신감을 갖고 일하면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전을 한번 노려보고 그 후에 이직을 생각해도 되지 그렇습니다.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박규리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34살 8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지난 1년간 인사고과 평가를 듣기 위해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회사의 평가 등급은 S, A, B, C, D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와 A밖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위 30% 성과의 사원들에게 주는 C라니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재작년 말 암이 생겨 수술을 했습니다. 복귀 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지난 1년간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렇다고 놀았다는 건 아닙니다. 전임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업무 안정화를 시킴으로써 여유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런 실적과는 상관없이 나의 평가 결과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는 피드백과 함께 입사 8년 만에 처음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병가 후 복귀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이 가치관의 문제인 건가 생각도 듭니다. 예전처럼 일해야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나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셨어요. 그렇죠?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S와 A만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C를 받으시고 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C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C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성과 지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전의 담당자가 만들어놨던 수많은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본인이 이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비효율적인 요소를 해결한 것이 이 사람의 평가 지표였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그 업무 자체에 대한 과제가 따로 있었을 텐데 그 업무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는 그 이전 것을 하는데 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더 힘을 쓴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 직장 8년 차에 그동안 SA만 받았던 분인데 네. 본인의 성과 지표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부당한 그러네요.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뭐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정시 퇴근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 여기 이 사연에서 보면 그렇겠죠? 네, 정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정시 퇴근을 했다. 이것들 이 정시 퇴근을 했다고 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딱 그거에 요소가 있다면 회사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 시간에 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제 시간에 퇴근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그 임원들이 보기에는 또는 그 위에 직책자가 평가를 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포인트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분의 얘기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요즘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직원이 얼마나 좋은 직원들인데요. 근로시간 압박을 받는 이 입장에서.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아프고 나서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자라는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쵸. 퇴근 시간 이후에 자기 삶을 좀 많이 계획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씩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해에 평가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회사에 들킨 것이냐 그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요즘 그렇거든요. 예. 제가 요즘은 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옛날 패턴을 계속 습관 그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본인이? 거죠.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패턴으로 했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예전처럼 했어야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공감은 되고 되게 공감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 공감이 많이 되는 거고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내 목표일 거냐, 네. 아니면 내 시간을 가지면서 항상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포기하는 건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예전 직장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마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중요하죠. 그게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본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팀장이랑 임원이 없으면 어린이날이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얘기였어요. 했었나요? 예. 없으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고. 그쵸.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방점을 찍지 말고 외부의 경쟁력으로 방점을 찍으면 내가 성장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저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마음먹은 생각들을 밀고 나가시는 게 그러면서 최적화되지 않으실까. 좀 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시간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더 효율을 내지 않을까.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의외의 대답이 실장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인사고과 평가를 듣기 위해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병가 후 복귀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이 가치관이 문제인 건가? 예전처럼 일해야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는 나오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저는 팀장님께 인사만 잘하거든요. 오직 인사만. 저 지금부터라도 팀장님께 성의를 보여야 할까요?